감각기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에 관여하는 기관을 신경계라고 한다. 신경계.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사람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로 구별된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뇌와 척수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뇌신경 12쌍 12월 31일 외워주면 돼요. 뇌신경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 31 12월 31일 이게 말초신경계의 개수다. 말초신경계는 감각정보 같은 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려서 운동에게 전달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근육이나 분비색 같은 반응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그럼 뇌 정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대뇌, 소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골이 있다. 옛날하고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대뇌는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적혀 있지만 어디 있죠? 네,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운동을 수위 운동이란다. 수위 운동의 중추를 대뇌 그 다음에 이 사이뇌를 옛날 말로 뭐라 하냐면 간뇌라 그래요. 간뇌. 그래서 항상성의 중추죠. 삼투압 체온 조절. 그래서 간내 시상, 간내 시상하부 이렇게 나뉘고 지금 뇌량이라고 나오는데 뇌량, 뇌의 다리다 이 말이에요. 량자는 그 다리 할 때 교량할 때 량자인데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곳이다. 그래서 얘는 정보 전달의 통로고 뇌 하수체, 뇌 밑에 있는 이제 뇌 하수체, 지상 하부 끝에 있는 기관으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죠. 그래서 이 전부 다 간내의 일부분들이다. 중간에 있어요. 중간내는 안구운동, 홍채운동. 이거 뭐냐면 응급실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눈에다가 그거 하잖아요. 그거 불빛 비춰보잖아요. 그때 동공이 줄고 늘고 하는 그 반응이 안구운동, 홍채운동. 다리내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뇌교인데 옛날에 뇌교였는데 얘도 다리뇌로 바뀌고 숨골은 연수예요. 연수. 그죠? 중학교 때 우리 한번 했었던 거예요.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조절한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의 생명과 직결된 애고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신경교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뇌줄기, 이런 애들 뇌줄기라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다음 손에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굴을 그리면 여기 귀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귀와 연결된 곳은 손에다. 그래서 뇌의 질량의 80%를 차지한다.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운동, 생각하는 운동이 중추다. 표면에 주름이 많죠. 뇌는 주름이 많죠. 표면적이 넓고 겉과 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걸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얘예요. 겉질은 주로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다. 신경세포체가 모여있어서 어두운 회색, 그래서 회색질이고 속질은 뉴런의 축삭돌기가 모여 백색질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겉에가 신경을 받아들이고 속질 안쪽에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경세포체는 그 가지돌기가 있어서 신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축삭돌기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겉질의 위치에 따라 이마엽 이게 뭐냐면 뭐 전두엽, 후두엽, 뭐 측두엽 이런 건데 이거 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놨다 지금. 그래서 기능에 따라 다르고 감각령, 감각식 세포에서 오는 거, 연합령, 감각령의 정보를 받아 운동령의 명령을 내리고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운동령,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 수유도 조절한다. 그래서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 어릴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좌반구는 오른쪽. 그래서 피아노 많이 시키잖아요. 엄마가 왜? 우반구를 많이 시키려고 왼손을 많이 시키려고 시킨다. 그리고 좌우 교차되고 그래서 좌반구는 언어 수리 추론이고 우반구는 형태인식, 얼굴인식, 공간관계 인식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속질이 백색, 겉질이 백색이다.
손해, 대뇌 뒤쪽에 있으면 얘도 좌우 두 개고, 얘도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평형기관을 받아들인다. 운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내, 간내는 대뇌와 중간내 사이에 시상과 시상하부, 척수나 숨골을 거쳐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대뇌 겉질에 전달하는 건 시상, 그리고 항상성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다. 자율신경으로 조절한다. 중간내, 다리내, 숨골, 사이내 아래에 있으며 손에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동공만사, 안구운동, 홍채 운동이고 다리내는 중간내와 숨골 사이에 손해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 또 얘도 호흡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연수, 다른 말로 연수, 다리내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대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 교차하는 곳이다. 심장, 박동, 호흡, 소화의 분비 등 중요하고 눈 위에서 일어나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은 연수 또는 숨골이 반사에 중추가 된다. 그래서 대뇌는 보시다시피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각자 다르다. 척수 중요하죠. 숨골 안에 있는 척추뼈 속에 있는 것으로 얘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 대뇌와 반대로 겉이 백색, 속이 회색. 그럼 뭐야? 여기서 얘가 신경세포체가 속에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신경세포체들이 속 안에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후근, 정근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감후, 운전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감후, 운전 운동신경이 정근, 감각신경이 후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치면 배와 등이 있는데 등보다는 배를 다치면 좀 걸을 수 있어요. 하반신 마비에서도 그럴 수 있다. 자, 후근은 척추마디의 등 쪽으로 좌우로 배열된 한 개의 신경 다발로, 그러니까 좌우 두 개가 있는 거 이렇게 감각신경이 감각에서 받아들여 뇌로 전달해요. 그래서 후군이 손상되면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여기가 등이 다치면 보통 우리가 허리를 다친다 할 때 등이 다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전신마비가 아니고 하반신마비가 되긴 하는데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도 다치면 이제 정말 못 걷지만 운동신경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걷더라. 마디마디 배 쪽에 좌우 한 개씩 있어서 뇌에서 내린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전근이 손상되면 운동을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척수 반사도 일어나요. 뭐 배변, 회피, 위험한 거, 뜨거운 거, 무릎 반사에 중추가 된다. 그래서 회피 반사,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뜨거운 것에 닿을 때 무의식적으로 움츠리게 되죠. 그죠? 아, 뜨거워!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뜨거워 해가지고 얘가 감각신경이죠. 들어가서 여기서 뇌로 또 전달은 돼요. 나중에 뜨거웠다. 아니면 또는 뭐 차가웠다. 뭐 이런 게 전달은 돼요. 하는데 얘를 움츠리게 하는 것은 이 팔을 움츠리게 하는 것은 척수 반사의 일종이다. 무릎도 땅 쳐요. 땅 치면 생각하고 있겠지. 왜? 치는 거 보고 있잖아. 근데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지만 얘를 탁 하고 반동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척수 반사일 뿐이다. 그래서 명령은 척수에서 내리는 거지 뇌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는 좀 전에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반사로 척수 반사, 뭐 재채기 이런 거 생각하고 재채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반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요게 답이죠. A는 대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소뇌, 숨골이고 A. 대뇌는 정신활동 담당하는 애. B. 무슨 뇌인데? 중간뇌, 내 동공반사. 그 다음에 EDF 아니고 DF만 뇌줄기. C는 간뇌는 시상하부. D는 소뇌인데 얘는 내분비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까 몸의 평형을 유지. 여기는 다리뇌, 사이뇌. 얘는 아니죠. 얘는 연수죠. F, 숨골은 척수와 연결할 수 있다. 그죠?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 속질은 백색질. 왜? 활동은 대부분 겉질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얘는 척수뇌, 겉질, 속질, 전, 감, 후, 운전. 감각기관 혹은 정근. 뉴런과 축삭돌기가 모인 백색질은 반대로 얘는 겉질인 A. 신경세포체는 B. 뇌랑 반대로 했어요. 운동신경 다발로. 명령을 이행하는 곳은 D. 그 다음에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은 C다. 얘는 무슨 반사라고? 적수반사다.
회피, 척수 중에서도 무슨 반사? 회피 반사. 자, 그다음 말초신경이 아까 얘기했죠. 12월 31일. 뇌 12개, 척수 31. 그래서 감각, 기억, 운동, 원심. 그래서 운동신경은 체성과 자율로 나뉘어요. 체성은 그야말로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운동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어요. 자, 체성신경계는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 연결돼 있고,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자율신경은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고 중간내 숨골,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래서 얘는 주로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생명 유지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절 이전이 신경절 이후보다 짧고, 얘는 신경절 이전 이후보다 길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짧고 길죠. 요만큼 요렇고 요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시냅스 끝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이 공간은 시냅스라고 배웠죠, 친구들? 근데 교감신경 두 번째 신경절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혼자 나온다. 전부 다 아세틸콜린 나오는데 교감신경 두 번째 신경절 말단에만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래서 시험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나왔다. 그럼 얘는 교감신경인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한대서 기량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랄 때 뭐라고 외우냐면 교감 선생님을 식판에 쳐박아요. 식사하시고 계시는데 선생님 어떡하겠어? 눈이 확대되시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지금 밥이 먹고 싶겠어? 소화가 안 되고 소화할 때 필요한 쓸개즙도 안 나오고 지금 나를 쳐박은 놈 잡으러 가야 되니까 화장실 안 가고 싶겠지. 그래서 방광 억제다. 방광을 확장해서 오줌을 못 누러가게 하는 거야. 근데 교감은 주로 흥분, 익사이팅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긴장 상태에 우리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부교감이란다. 그래서 그 부교감과 부교감은 중간내도 있고 숨골도 있고 척수도 있지만 친구들 교감은 온리 척수에만 존재한다. 이것도 중요한 비교 대상이다. 교감은 뇌에는 없어요. 뇌에는 얘를 긴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골, 중간내, 방광 이런데 얘는 부교감이 있고요. 척수 끝에, 그죠? 대부분 교감은 척수 중간에 다 위치하더라. 알겠나요? 그래서 자극 전, 얘는 기억, 무슨 자극? 봤는데 활동 전이를 봤더니 활동 전이가 자극시, 기억의 자극시 어떻게 돼요? 자극 전 뭐의 기억의 자극, 교감신경을 자극했더니 막전이가 빨라졌어요. 그죠? 빨라졌고 얘는 니은을 자극했더니 부교감이니까 이 간격이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극이 전달되는 경우가 늦어진다는 거죠. 빈도가 감소하게 되고 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구심성, 원심성, 그죠? 12월 31일 때 체성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 때 분포하여 조절한다. 운동신경은 대뇌 지배를 받고 체성신경계 운동신경의 중추에 나와서 두 개의 시냅스. 체성신경은 아니죠. 자율신경만이죠. 자율신경은 원심성 아니다. 기억이잖아. 그래서 아니고 맞다. 얘는 아세틸콜린, 얘는 확장 억제, 수축 촉진, 아세틸콜린 억제, 노르네필린 촉진, 숨골 척수,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서 짧고 길죠? 교감, 부교감이다. 알겠죠? 하고 문제 풀어보세요.